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할 교수 황태준입니다. 제 연락처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메일 주소와 모바일 번호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첫 만남을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이번 학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19 영향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수업으로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1학기 때 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 보았던 것처럼 2학기에도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가 심해짐에 따라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같이 하는 수업은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들어와서 1학년 동안 전공과 교양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지금 수업을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제 나와 함께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수업을 진행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즉 프로그래밍 언어죠.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언어를 처음으로 접한 학생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해 왔었던 다른 과목과 다르게 또 다른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약간의 좀 부담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 이외에 영어를 공부했을 때처럼 아마도 그런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진입한 시점에서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어도 여러분들이 쭉 공부해서 이제 어느 경지에 올랐던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도 차근차근히 매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라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만났지만 매주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 또한 더 높아지리라 기대를 하면서 첫 번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크게 파이썬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그 특징과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그 프로그램 언어, 파이썬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갖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파이썬 전용 에디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주로 이제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주로 이제 사용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그런 아마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그 컴퓨터 공학과처럼 개발자로서의 어떤 그런 학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배운다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전공 과목에서 이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공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분야를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에 대한 특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이 등장한 이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최초로 이제 그 발표가 된 것이 1991년 귀도 반 로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머가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 파이썬이라고 이름을 명명한 것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 코미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코미디 프로그램의 이름이 파이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에 동기를 얻어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름을 파이썬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런 파충류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마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그 뱀의 한 종류라고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도 파이썬 책들을 여러분들이 거의 겉표지를 보게 되면은 그런 그 뱀 모양의 사진이 많이 표지에 이렇게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동적 타이핑을 위한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동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어떤 그 실행 결과를 바로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언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작을 하게 되죠. 이 언어를 구별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종류를 나누는데 인터프리터는 이제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얘는 작성이 된 다음에 이진 코드인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죠. 뭐 이러한 얘기들은 솔직히 지금 첫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큰 좀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차츰차츰 공부해 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파이썬은 이 들여쓰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코드의 블럭을 구별해요. 이게 이제 아마 다른 언어와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언어들은 이런 코드 블럭을 구분할 때 특정한 어떤 기호를 써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파이썬은 그걸 이제 들여쓰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파이썬은 주로 이런 과학 분야 또는 이제 공학 분야 등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면서 코딩을 해보겠지만 상당히 좀 깔끔하죠. 언어가 군더더기가 없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보고 사용하기에 아주 최적화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점차적으로 활용도가 커지고 있죠. 이게 아마 국내에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었던 시기가 아마 2010년, 그렇죠. 2010년 후반,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주로 이제 그 C 언어 베이스로 해서 이제 공학 계열이나 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다가 솔직히 이제 C 언어 그런 계열의 언어를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좀 진입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게 어려워요. 또 배워야 될 것도 이제 초기에 많고 하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이제 배우다 보면 컴퓨터 과학에서 배우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나중에 좀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한 학기가 다 이제 끝나버리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좀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전공이 아닌 다른 학과 학생들에게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파이썬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 배포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는 것처럼 www.python.org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런 파이썬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어떤 그 오픈 소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런 기반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2016년 이후에 이제 프로그래밍 인기 순위를 여기 이제 모디벨이라고 하는 블로그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런 그 파퓰러한 코딩 랭귀지가 무엇이냐를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C 언어 베이스의 그런 그 언어들이 상당히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과거에는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C 언어라든지 C++라고 해야 될지 하는 그런 그 언어들이 그 비중을 많이 차지했어요.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이제 C 언어죠, C 언어. 그리고 이제 객체 지향을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이제 C++를 사용을 했고, 이거와 같은 시기에 이제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자바의 이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C샵이라고 하는 언어를 선보인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이렇게 이제 자바 언어하고 C샵 언어를 주로 이제 양대 산맥으로 보는데, 이러한 그 구분이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뛰어들면서 양분된 시장을 갖다가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점점 그 영향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파이썬의 특징은 일단은 실행 시간에 데이터 타입을 검사하는 동적 타이핑 프로그래머, 이거 잠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실행 시간에 타입을 검사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요거는 솔직히 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그런 이론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했었던 사람이라면 이거의 특징을 좀 잘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실행 시간에 타입이 검사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언어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좀 다른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객체의 멤버의 무제한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듈, 클래스, 객체와 같은 언어의 요소가 내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솔직히 이런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접해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어려운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모듈이니 클래스니 객체니 이러한 것들에 대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언어들인데, 상당히 이런 용어들은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쪽의 학생들도 초반에 상당히 개념을 잡기 어려운 그러한 개념들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은 차차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이제 접근할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용어들이 앞으로 나오겠구나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리플렉션을 이용한 기술, 그 다음에 뭐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빠른 속도죠. 빠른 속도. 그리고 이제 특정한 부분을 골라서 C 언어와 모듈화가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C나 C++에 비해서 수행 속도는 다소 느리다. 이게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약간 좀 수행 속도가 느리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프로그램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해서 C 언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뭐 굳이 우리가 과의 특성상 그렇죠? 예, 하드웨어를 제어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쓸 거고, 얘는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 동작하는 환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베이스 또는 이제 맥킨토시 베이스에서 이제 사용됩니다. 얘는 원래 처음에 초기에 개발이 되어졌을 때는 맥킨토시 기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었다고 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제 그 운영 체제들이 더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 그래서 얘는 이따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능만을 얘가 탑재하고 있어요. 그냥 가장 필요한 것만 이제 탑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언어의 기본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초보자와 교육용으로 설계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읽기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철학이 효율적인 코드를 간단하게 사용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썬의 문법은 이제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기반으로 구현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들여쓰기를 이용한 코드를 블록 형태로 이제 나누는 거, 요거를 이제 기본 어떤 특징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언어에 사용되는 중괄호, 이게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C 언어 기반이나 자바 언어 기반을 뜻하는 건데, 보통 이제 블록을 표현했을 때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제 블록을 표현을 했었죠. 이제 이거 대신에 들여쓰기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통일성으로 가독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거죠. 아마 이제 다른 언어 자체를 공부하지 않고 바로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접한 친구들이라면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납득이 될 겁니다. 이런 통일성으로 인한 가독성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데이터 타입,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들 이제 좀 극복해야 되는, 다가서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타입이에요. 타입. 참 이게 나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가 이제 대학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해오지만 어떤 언어든지 간에 제일 초반부에 도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데이터 타입을 어떻게 이제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하나의 언어를 공부를 한 상태에서 다른 언어를 접할 때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무리는 없는데 이제 파이썬도 이제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 타입을 공부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든지 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크게 기본 데이터 타입과 그다음에 이제 집합형 데이터 타입으로 해서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 데이터 타입은 요거는 기존에 다른 언어에서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정수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이제 10진수 이외에 2진수, 8진수, 12진수를 처리하는 타입,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데이터 타입과 문자열 데이터 타입. 문자와 문자열은
우리가 이제 이 단어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제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상에서 문자와 문자열은 이게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좀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에서만 제공되어지는 집합형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리스트라든지 뭐 튜플, 딕셔너리, 집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합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강의하는 것들을 듣고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공부하면서 나오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즉, 이 라이브러리는 내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 부분이 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만든 라이브러리를 갖고 와서 내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결해서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기능들을 이 라이브러리를 갖고 와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썬은 배법함과 함께 이제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돼요. 원래는 다른 언어 같은 것들은 이게 따로따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된다든지 자기가 직접 그거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배법함과 함께 제공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러한 지금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해석해야 된다든지 분석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일이 있을 때 이러한 라이브러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파이썬은 한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이제 2바이트 문자를 지원하지는 않았죠. 바로 그렇지만 이제 얘가 유니코드 문자형을 도입함으로써 이런 언어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져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한글을 여기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이썬에 대한 이제 활용 분야가 이따가 이제 그 파이썬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우리가 다운로드를 했을 때 볼 수 있는데, 보통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거기에 use python 4라고 해서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걸들을 많이 쓰는 회사들이 그런 야후나 구글 등, 또는 뭐 다음 카카오와 같이 이런 것들도 파이썬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제 구축하는 데가 많고, 분야도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웹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GUI 그런 것, 그래픽적인 것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과학이나 이런 누머릭한 그런 분야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되어져요. 통계라든지 이런 물리, 화학 이런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것들에서도 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구축이 되어집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파이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봤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파이썬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